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사회예요. 삼국부터 남북국의 사회. 지난 시간에 삼국부터 남북국의 경제를 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겠지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경제는 조세제도, 토지제도, 그리고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라면은 사회는 핵심이 신분제도,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삼국시대가 시작이기 때문에 좀 초보적인 단계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정복전쟁을 하니까 서로 짓밟기도 하고 노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노비의 발생 자체가 이 정복전쟁에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점 나라가 안정화되면서 좀 뭔가 고착화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배층은 편하게 살았고 피지배층은 힘들게 살았고 나라는 백성들을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그 세금이 조세, 공납, 역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뭔가 좀 더 그 나라에서 그 경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겠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한 것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남북국 시대에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무역 관계, 그러니까는 당나라와 무역 아니면 이슬람 또는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 이 관계가 추가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회는 신분제도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신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과 남북국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분제도를 볼 때는 사실 이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요. 대단한 그림이 아니고 삼각형만 있으면 됩니다. 자, 삼각형을 그렸는데 삼각형에 뭔가 이게 삐져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삐져나와야 돼요. 자, 삐져나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려가는 건 가능해요. 만약에 역적이에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노비로 아니면은 뭔가 고구려의 높은 사람이었는데 정복당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노비로 또는 평민으로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은 올라가는 건 불가능했다.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 뭐 있다고요? 뼈와 머리의 품질, 골품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자기의 신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고, 그리고 골품제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민, 여기가 평민, 여기가 귀족이에요. 귀족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골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품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평민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뭐라고요? 1두품, 2두품, 3, 4, 5, 6, 그 다음에 진골, 성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골은 왕족.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가면 아주 편해질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삼국시대 신분제도 보세요. 처음 신분제도 어떻게 생겼다고요? 정복하면서 싸워서 이제 닭동이하고 말동이하고 싸워서 말동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군장국가 막 이렇게 해서 또 그 어떤 정복 지역이 있으면은 피정복민들은 또 그 밑에 노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부족이 통합되면서 위계 형성이 돼서 신분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연맹왕국에서 어떤 나라의 소국의 왕이었지만 그 중앙집권화 되면서 자기 나라를 바쳤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음락사의 신분이라 그래서 호민하고 노비 이거는 그 약간 논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민 있고 평민 있고 그리고 귀족이 있다. 그 다음에 귀족이 부족장 세력이 음락을 지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집권 국가에서 귀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의 구성 보면은 귀족, 왕족, 그리고 평민, 그리고 천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귀족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령을 제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뭐 지금 법도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니 무전 유죄니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실제로 그런 정신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지만은 처음에 이제 율령을 만들 때 지배층이 잘 지배, 편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뭔가 법과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밑에서 니네들이 뭔가 잘 말을 안 들으면은 때려줄 거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평민들을 보면 대부분이 농민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이죠. 그래서 뭘 납부한다? 조세를 납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민들은 대부분이 노비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노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들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누군가의 재산인데 누군가의 재산, 얘가 세금 내지 않잖아요. 얘가 세금 내지 않잖아요. 나는 부채로서 우리나라에 그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말이긴 한데 물건,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세금 내지 않는다는 거. 자, 보통은 포로, 형벌, 채무 이런 걸로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솔고노비, 외고노비 나와요. 자, 솔고노비는 데리고 사는 식솔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 외고노비는 밖에서 사는 노비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호족이 아니면 육두품 아니면 진골 귀족이 엄청나게 넓은 농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와, 농장 되게 넓다. 내가 농사 지어야지. 그러면서 막 농사 지어요, 자기가? 아니죠.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누가 농사 지어요? 노비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노비가 우리 집이랑 내 땅이랑 대농장이니까 완전 넓으니까 만약에 3일 거리에 있는 농장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농사 지으러 갈 때 3일, 하루 일하고 올 때 3일 일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외고노비. 데리고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 마당새야 이거는 솔고노비. 이해 가시죠? 왜 이걸 지금 설명을 하냐면 계속 나오거든. 계속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갈게요. 이 각 나라의 어떤 사회상을 좀 보면 고구려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죠. 잘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상무적, 무예를 숭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예를 숭상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벽화 봐도 막 말 타고 막 활 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형법을 보면은 반역하거나 반란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연맹왕국 할 때도 했지만은 일책 12법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계층을 보면은 귀족, 백성, 천민. 이 백성이 바로 평민이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고구려의 귀족하면은 오부 출신, 그리고 고씨,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백성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계속 반복됩니다. 조세공납 역의 의무를 가졌죠. 천민은 피정복민이거나 아니면은 세습 노비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풍습, 정사취수제, 대릴사유제, 서옥제, 그리고 자유연애로 결혼을 했다. 이것도 역시나 약간 가부장제랑은 약간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여의 일책 12법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똑같아요. 왜냐면은 백제는 심지어 아들의 나라잖아요. 고구려의 고주몽 아들이 부여 원조이기 때문에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어요. 왜냐면 중국하고 가까웠잖아요. 고구려는 너무 중국하고 가깝고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교류를 조금 덜 했다고 본다면은 여기는 서로 싸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우 교류가 잦았어요. 그래서 백제의 문화가 화려하고 세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을 보면 똑같아요.
귀족, 평민, 천민인데 귀족에서 높은 사람들, 일단 왕족은 부여씨, 그리고 그 이외에 8성의 귀족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는 여기 보면 중앙집권화가 지체됐다. 왜 그러냐면요. 신라가 사실 우리 보면은 태백산맥의 오른쪽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랑 맞닿아 있었던 백제나 고구려보다는 선진 문물이라고 말하기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좀 그러니까 다양화된, 특히나 이 중국에 있었던 그런 약간 그때 당시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에 그 문화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이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있던 그런 문화들을 여기는 빨리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늦게 받아들여서 늦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늦게 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빵 터진 거죠. 사실 신라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앙집권화가 지체됐고, 그래서 귀족회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귀족회의인 화백회의, 그리고 골품제도, 화랑도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뒤에 남북국 똑같아요. 근데 일단은 통일했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통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옛날 고구려 백제 귀족들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백성들도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높이 썼었다. 그리고 구서당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어 줬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진골 귀족을 더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사실 우대해주는 정책적으로는 취하지 않았죠. 중대에는. 근데 어쨌든 진골 귀족이 굉장히 강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육두품이 진출해서 쭉 잘 살 줄 알았으나 하대에 약해지는 바람에 나라에 불만이 많아져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 사회변동을 보면은 대토지 소유하고 자영농업은 몰락하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나라에서 정권 경쟁만 하고 진골 귀족들이 막 너무나도 막 자기 그 이속만 챙기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나라가. 그래서 지배층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 자영농 몰락하고, 그리고 지방 세력인 호족, 그리고 여기에 있던 육두품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사회개혁 추구하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보시면은 발해 사회구조 보면 똑같아요. 일단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왕족은 대씨, 그 다음에 귀족이 고씨였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족이었다. 그런데 왜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말갈의 역사, 즉 중국의 역사 또는 북부 유목민족의 역사라고 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위만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회의 삶이 고구려의 것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라고 본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어디로 이주한다? 고구려로 이주해서 이제 고려에 정착하게 된다. 자, 사회까지 봤어요. 자, 사회에서 보면은 신분제도 일단 나왔죠. 그리고 사회상, 이것이 사회사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경제사하고 사회사를 보니까 약간 삼국부터 남북국의 어떤 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회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